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임, 병, 투, 자, 개, 진, 재, 전, 임, 병, 투, 자, 개, 진, 재, 전, 임,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전. 자, 반야심경 강의를 저번에 올렸습니다. 전반부에 대해 전반부로 제가 올리긴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유식학과 그리고 반야심경 후반부, 전반부 요약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관제제 보살이 이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얻은 어떤 마음의 어떤 기반, 어떤 베이스 이런 부분을 이제 사리자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색은 그냥 물질이고 공은 이제 공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비유를 들었죠. 그 공성은 그 연기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연기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에 1대1의 매칭이 되는 것보다는 모든 것과 인연되어지고 엮여져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볏짚이 서로 세 개가 뭐 엮여져서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동 번뇌를 자르다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배, 수박의 개념들이 정립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서로 모든 것이 다 과일들이 있어야지 그게 개념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만 알고 있다고 하면 배는 노랑 사과, 그리고 수박은 녹색의 그 줄무늬 그어진 사과, 이렇게만 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개념이 서로 의지에 의해서 성립된다라고 돼 있죠.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고양이나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사람과 기타 그 유사한 어떤 동물들 모든 것이 이제 학습을 시켜야지 사람 얼굴 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에서는요. 그렇처럼 어떤 모든 것은 하나가 개념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혹은 하나가 인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과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지 하나의 개념 정의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원인 그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인은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엮여져 있는 것을 이제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겹치고 겹쳐서 끝이 없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세계고요. 이제 그 연기법에 대한 인식은 소승불교 쪽에서는 어떤 고통이 시작과 고통이 멸하는 그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연기법이 많이 얘기했지만요. 대승불교로 와서는 이 연기법은 이제 우리 본성의 어떤 공성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매개가 되죠. 이제 수많은 인연의 네트워크 상에서 어느 하나만 찝어서 그것을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수많은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에서 하나가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없을 무가 아니고 빌공짜라고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닷물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꽉 찬 세계에서 살잖아요. 우리 사람도 공기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공기 꽉 찬 그 공기 속에서 살듯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는 무 속에서 사는 건 아니죠. 꽉 찬 세계, 이게 빌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꽉 인연의 네트워크가 꽉 차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꽉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그것을 유와 그리고 무를 떠난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을 이해할 때는 공성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0을 말할 때는 숫자 0이 실제로는 없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게 개념상의 숫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0이라고 일단 말하는 순간 0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우리가 실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도 그렇게 많이들 인식하게 될 거예요. 공이라고 얘기하면요. 근데 공은 공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공성. 그래서 제가 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공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공한 성질.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니 색불이고 공불이 색이죠. 여기서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이제 같거나 이꼴은 이꼴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만 이 불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 것은 사람의 어떤 인식을 같다는 말에 고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냥 말을 하지만 앞에 불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모든 인연의 네트워크 상에서 꽉 차 있는 그런 인연에 꽉 차 있는 그런 세계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인연에 꽉 차 있는 것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물질로서 드러날 때는 이제 그 물질이 드러날 때는 모든 것의 인연의 합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둘 다 다르지 않죠. 같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밀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태장계 만달의 중앙에 계신 대일열에게 계시고 여기 8분의 불보살님들이 중대 8여번을 만들고 계시고 그 옆에 계속 이제 방사형으로 퍼져 있죠. 그러니까 맨 만다라의 끝자락에 있는 야차나 명왕 이런 최외각에 계신 분들도 불보살의 화신인 면에서는 그분들은 색즉시공이에요. 맨 끝에 만달의 최외각에 계신 분들은 중앙의 대일열의 화신인 거기 때문에 중앙의 대일열에는 모든 인연의 어떤 꽉 차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이제 대일열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공성의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맨 만다라의 끝자락에 있는 분께서는 그 중앙에 있는 대일열의 하나의 화신인 면에서는 색즉시공인 것이고 그리고 중앙에 계신 대일열에서 이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확 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공이 곧 물질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공즉시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라의 세계관도 같아요. 그래서 수상행식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느끼고 행동하고 어떤 의식 이런 어떤 정신적인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불생불멸 불구보정 부증불감 생겨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출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그 불보살님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인연의 네트워크라고 꽉 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죠. 왜냐면은 단 하나의 꽃이 피고 그 꽃이 이제 열매를 맺어 씨앗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떨어진 것이 다시 이제 꽃이 식물이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죠.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구부정, 그거 어제 내가 먹었던 것이 이제 대소변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정화돼서 다시 또 다른 음식물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죠. 질량보존의 법칙. 단순하게 이제 누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이제 공기와 그리고 순환에 의해서 다시 이 어딘가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같아요. 그래서 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깨끗하다는 우리의 마음이 주체적으로 뭐는 더럽다 뭐는 깨끗하다 이렇게 외부로 우리 마음을 투사할 때 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주체 자리는 사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멸한다 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뿐이죠. 주체의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본성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시고 공중무색, 공안 가운데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고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이제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눈, 코, 귀, 입에서 이걸 이제 육근이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뿌리, 그리고 그 정보를 이제 정보가 남는 거, 이거 자체를 이제 식이라고 하거든요. 육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 모아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없다라고, 집착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진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요게 조금 이 부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하는 것은 중생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도 사실은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고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있다라는 게 이제 소승불교의 관점이죠. 근데 대승불교의 관점은 깨달음은 있긴 한데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는 나눠져 있긴 한데 그거는 이름인 것이고 하나의 상태가 다른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무명, 깨닫지 못함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 그러니까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우주를 보는 관점의 부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고통 속에서 막 헤매는 그런 우주로도 볼 수 있어요. 12연기는 이제 그 무명부터 시작해서 번뇌가 이제 흘러서 생하고 멸하고 그런 과정을 밝힌 석가모니 교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생은 번뇌에 끄달리면서 흘러가지만 이 불보살님들은 서원을 세워서 이 12연기가 있기 때문에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행 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12연기는요. 그러니까 12연기는 고통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무한히 펼쳐져 있는 이 우주에서 내 몸을 무한히 나눠서 무한의 영겁의 시간 동안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중생제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실제적으로 12연기법입니다. 연기 모든 것이 엮여져 있는 그런 공성의 그 꽉 차 있는 세계에서는요,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어떤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법계라고 표현해요. 법계. 법의 성품이 녹여져 있는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의 상태에 대한 집착을 떠나라. 깨달음에 대한 집착,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대한 집착, 요것을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진멸도, 고통과 집착과 멸함과 그리고 해탈이 없고 지혜도 얻음을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이다를 의지함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고 중생이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하는 거는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념에 사실 개념이거든요. 이 부처나 아니면은 이 수행 이런 것들은 다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인도 문화권이 아니고 이제 뭐 2, 3천 년 지난 어떤 미래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계의 세계에서는요. 그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윤회의 흐름에서 이렇게 언젠가는 잊혀질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집착할 바 없는 수행, 집착할 바 없는 수행, 그리고 인연이 모두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한다면은 윤회의 흐름에 내가 그냥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주체 없이 흘러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망각 속에서 주체 없이 흘러가서 망각으로 그냥 침잠해서 내 수행 공력도 어딘가 다 흩어진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내 수행 공력은 어딘가에 흐르겠지만 내 뜻도 어딘가에 흐를 것이다. 내 수행 공력도 어딘가에 흐를 것이고 내 수행의 서원도 어딘가에 흐를 것이니 나는 단순히 그냥 흐름이다. 집착할 바가 없다. 그뿐이다. 이런 어떤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지 의지할 바가 없는 의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야심경은 그래서 결론이 모든 제3세제불은 다 이런 반야바라밀에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바람에 의지하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밝은 주문이며 신묘한 주문이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주문이니까 진실 불어 허망하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반야바라밀의 주문을 외죠. 그러니까 이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공묘유라고 되어 그 표현에서 묘유를 이해하면 진공을 바로 도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 1권에서 냈던 무동 번뇌를 자르다라는 책에서
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죠. 태풍의 중심 자리는 비어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인지하는 것은 소용돌이 치는 주변의 어떤 흐름인 것이고, 그리고 공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죠. 공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묘유를 통해서 진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에 대한 인식을 하면 우리는 우리는 지금 나에 대한 집착, 내 감정에 대한 어떤 이거는 내 것이다 라는 어떤 집착,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떤 집착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어떤 내세우고 싶은 마음, 물론 이제 내세우고 싶은 마음 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이제 영원히 내 것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발생하면 그건 조금 이 공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집착을 할 바가 없는 그 흐름인 거죠. 그냥 흐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면 수행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이제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근거 잡는 게 참 어렵죠. 보통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보통의 마인드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처음은요. 근데 이제 반야심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깨달음도 하나의 집착할 바 없는 그냥 상일 뿐이야. 상일 뿐이니까 이 의지할 것은 만물은 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하긴 하지만 나의 마음도 변하게 하고 내 수행 공력도 어딘가에 흘러다니겠지만 내 뜻도 같이 흘러다니니까 더 이상 뭐 집착할 바 없는 수행 열심히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에 인연되는 합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가합이라고 하죠. 이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합체된 어떤 존재라고 본 게 이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안히 수행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네. 잊어버릴 것도 없고 내가 수행한 쌓아온 공력도 어디에 가서 흐를 뿐이지 잊어버릴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잠깐 제가 유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무한히 비살신이 무색성약 미촉법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식학 얘기입니다. 육군과 육식이 모두 공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육군의 정보, 육군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 하드웨어로 계속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군에 의해서 육식이 만들어지면 이 육식은 현재 의식적인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칠식이라는 게 있어요. 칠식은 말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들. 안근, 이근, 신근, 의근, 빈근, 비근, 설근을 이게 눈, 코, 귀, 입, 혀, 눈, 코, 귀, 혀, 몸, 코, 뜻, 이런 부분들이 근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이제 전오식이라고 해요. 오식은 이제 현재 의식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게 육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섯 번째 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잠재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잠재 의식은 이제 최면에서 나오는 잠재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칠식은 무의식이에요. 이건 약간 꿈에서 나오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식은 아레야식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장입니다.
근데 이 팔식은 진여하고 합체되어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식은 그 번뇌장이라고도 하는데, 뭐 분류의 주된 뭐 주류 학설이라든가 제 견해로 따르면 이 팔식은 진여,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 본성입니다. 사실은요. 번뇌장이라고 그냥 폄하할 게 아니에요. 왜냐? 무한히 번뇌하고 무한히 이렇게 생명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윤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생명장, 이 진여 자성이 무한한 번뇌를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으면 번뇌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번뇌도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진여 자성이 다른 표현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둘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안근, 이근, 신근, 이근, 비근 이런 그 근들이 그 육식을 모으잖아요. 정보. 식들을 안식, 이식, 비식, 어떤 의식 이런 어떤 각각에 해당되는 식장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다음 생애로 가게 되면 시기 정보가,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갈 필요 없어요. 계속 이제 시기 아레야식으로 침전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5식, 6식, 7식은 다 날아가요. 육체하고 그 합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8식은 남아서 이제 윤회를 할 때 그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는 정보의 근거를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정보의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의 근거는 정보를 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육식에서 모아진 정보들은 다시 육근의 정보체를, 정보의 뼈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다시 짜여지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이제 그 하드웨어는 다시 이제 정보를 끌어모으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야심경에 대한 이해를 해봤는데, 수행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다. 어디에 근거할 것이냐? 무상의 도리, 집착할 바 없는 도리인 반야의 의지에서 수행의 근거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유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보의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의 근거는 정보로 당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고 눈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눈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이렇게 당겨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유식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당겨와서 이렇게 촉을 닿아서 거기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보가 쌓여지는 프로세스가 이제 안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연법이 우주 태초로 이어진다고, 그 소급한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양성자가 막 만들어졌다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어떤 당김 그리고 밀쳐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분화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생성되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당김으면서 원자 핵이 어떤 것은 몇 개, 어떤 것은 몇 개, 이렇게 해서 물질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명을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그 캄브리아 시기에 어떤 눈이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모든 존재가 눈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먼 옛날에 원시 생명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한 존재가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밝음과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제 생존이 너무 유리해진 거죠, 걔가.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그 조금 더 형태와, 그리고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눈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어떤 실루엣,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이미지 정도, 어떤 것은 이제 흑백, 어떤 것은 이제 천연색, 이런 식으로 눈이 발달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추진력이 있어요. 내 존재가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있어도 생명의 추진력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가만히 앉아서 본인을 느껴보세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진화의 어떤 흐름상에서 생명의 존재들이 밀어내고 당기는 것에 의해서 이제 회전력으로 이 생명체는 진화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극미세의 어떤 회전력입니다. 우주의 물질 창조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정신 구조도 그래요. 눈이라는 것도 당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보를 당기는 게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극미세의 흐름이 있긴 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소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좌공부의 에너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미세 기운을 다루는 게 좌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반야심경으로 강의를 한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